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강의실,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이곳. 존 밀러 교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돌 응원봉입니다.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응원봉이요? 아이돌을 응원하는 그거 말인가요? 그런데 그게 왜 정치학 강의에서 나오는 거죠?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강의실에는 다큐멘터리 감독인 데이비드 리의 영상이 재생됩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제가 기록한 한국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 데이비드 리입니다. 세계의 민주주의를 카메라에 담아온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사실 모든 것은 우연히 접한 한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노래하는 모습이었죠.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시위 현장이란 말인가? 15년간 전 세계의 민주화 운동을 기록해온 제게는 믿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런던의 브렉시트 현장도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도 모두 격렬했었는데 이건 달랐습니다. 마치 축제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가보기로 했는데요. 동료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를 찾아가는 거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미 결심했어요. 영상 속에는 분명 특별한 것이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로 향하는 길은 평화로웠는데요. 광화문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종대로와 사직로, 남대문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본 것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시위대는 응원봉을 들고 있었고 질서정연하게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입니다. 시민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거든요.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누군가 도시락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근처 식당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거더라고요. 우리도 힘을 보태고 싶었어요. 그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첫 인터뷰이었던 대학생 현정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에겐 이렇게 모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위가 아닌 문화였으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인파는 늘어났는데요. 신기하게도 거리는 오히려 더 깨끗해졌어요.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궁금하시죠? 일찍 거리로 나섰는데요. 어젯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시민들의 눈빛은 달랐거든요.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노점상 아주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어묵을 먹으며 생각했는데요. 이런 게 진정한 민주주의구나. 시민들의 일상 속에 녹아든 민주주의, 그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보며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모습을 봐야 했어요. 카메라에 담긴 한국의 모습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얼굴이었으니까요. 서둘러 외신 기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신들도 이것을 보셔야 해요. 이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광화문으로 모여들었는데요. BBC, CNN, AFP 등 유수의 언론사들이 한국의 시위 현장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처음 도착한 기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그들은 시위 현장에서 헬멧과 방독면을 꺼내들더라고요. 평소 시위 취재에서 늘 하던 대로였겠죠. 하지만 곧 그들의 표정이 당황스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BBC 기자가 처음으로 생중계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정말 시위가 맞나요? 사람들이 응원봉을 흔들고 K-팝을 부르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거든요. CNN 기자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위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이건 마치 콘서트 같아요. 그가 현장을 생중계하는 동안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구호를 외쳤거든요. AFP 기자는 또 다른 특별한 장면을 포착했는데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독특합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그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의 카메라에는 식당 앞에 붙은 수많은 포스트잇이 담겼습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은 세계 정치권의 관심도 끌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중에 언급했거든요. 모두가 혼돈 상태라고 말하지만 한국을 보라. 미국 현직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SNS는 순식간에 뜨거워졌어요. 한국이 또 해냈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전 세계 네티즌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쏟아졌거든요. 특히 This is democracy 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됐습니다. 밤이 깊어져도 외신 기자들은 현장을 떠나지 못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시작하는 모습에 그들은 더욱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거든요. 이제 알겠어요. 왜 전 세계가 한국 민주주의를 주목하는지. 취재를 마친 기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목격한 거죠. 한 기자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평화롭지만 강력하고 축제이면서도 단호한 이 모습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새로운 모델이 된 거죠. 하지만 이런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습에 놀라워하는 걸 보면서 문득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요. 이런 평화로운 시위 문화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취재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투쟁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먼저 4.19 혁명.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종로와 광화문 일대가 시위대로 가득 찼고 경찰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더욱 치열한 투쟁이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독재에 맞서 광주 시민들은 금남로와 전남도청 앞에서 저항했습니다.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발포 속에서도 시민들은 끝까지 민주주의를 외쳤고 그들의 희생은 이후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는 총을 들이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주주의가 그만큼 소중했으니까요. 한 광주 시민의 증언은 당시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는 전국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연세대학교 앞에서 희생된 이한열 열사를 기리며 시민들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게 되었고 오늘날의 한국 민주주의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도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거리에 나와 항일 운동을 펼쳤고 이는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시민운동이었습니다. 1979년 부마항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이 시위는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이었고 부마항쟁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후 정치적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한국의 시위가 이토록 평화로운지, 어떻게 축제가 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들은 수십 년간의 투쟁을 통해 배웠던 거죠. 폭력이 아닌 평화로, 분노가 아닌 문화로 저항하는 법을요.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런 희생과 깨달음의 역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워하는 평화로운 시위 문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결실이었던 거죠. 한국의 시위 현장에서 발견한 특별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였어요. 퇴근한 회사원들과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질서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지 않도록 시민들 스스로가 통제선을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위도 밥 먹고 웹사이트였어요. 시위 참가자들을 위해 따뜻한 음료와 식사를 미리 결제해두는 문화가 생긴 거죠. 사이트 운영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건강 문제로 시위 참여를 못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모습은 미국의 시위와 비교하면 더욱 특별해 보였는데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나 2021년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에서는 약탈과 방화, 폭력 시위가 벌어졌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가족 단위로 시위에 참여하고 아이들과 함께 평화롭게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시위가 끝난 후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한 광장을 만들어갔거든요. 집회 비용도 SNS를 통해 스스로 모금했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 주인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돈을 맡기며 시위 참여자들에게 무료로 물을 나눠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닌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서로를 배려하고 평화를 지키며 자발적으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아닐까요? 선결제 문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전국 각지의 집회 장소 근처 매장들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따뜻한 음료와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닌 서로를 향한 연대의 표현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중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데요.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한 참전 용사를 배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분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인했거든요. 그분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전쟁터에서 두 다리를 잃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아닌 자부심이 가득했는데요.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의 한국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나는 젊은 시절 내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죠. 그들이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자유를 지키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렸더니 그분의 목소리가 한층 진지해졌습니다. 너희는 절대 우리가 겪은 일을 다시 겪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는 한 번 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절대 잊지 마라. 너희가 지금 누리는 자유는 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분의 집은 작은 방 한 칸이었어요. 하지만 벽에 걸린 태극기와 참전용사의 훈장이 그 공간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그것을 가리키며 웃으셨는데요. 이건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 만든 것이다.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시위도 즐겁게 이렇게 적힌 플랜카드가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이제 그 현장의 모습을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인기 아이돌 그룹 부석의 파이팅 해야지 노래가 울려 퍼지자 광장은 순식간에 콘서트장으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들고 있던 응원봉을 높이 들어올렸는데요. 수천 개의 LED 응원봉이 만들어내는 장관은 그 어떤 콘서트보다도 웅장했거든요. 젊은 참가자들의 표정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싸울 줄 아는 세대예요. 무거운 분위기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축제처럼 즐기면서 우리의 뜻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말처럼 현장은 무겁지 않았어요. 응원봉의 의미도 남달랐는데요. 한 시민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이 금방 꺼질 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밝은 빛을 보여주고 싶었죠. 응원봉은 우리의 의지가 쉽게 꺼지지 않을 거란 걸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시민들이 직접 만든 깃발들도 화제였습니다. 웃음을 자아내는 귀여운 동물을 그린 깃발부터 위트 있는 문구가 적힌 깃발까지. 한 참가자는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시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SNS에서는 응원봉을 든 시민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나도 응원봉 들고 갈래.
우리 같이 가자.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졌는데요.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외신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AFP 통신은 색색의 LED 응원봉이 만드는 장관이 마치 댄스 파티를 연상시켰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시위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다고 전했어요.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시위 참가자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아이돌 팬들도 학생들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어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K-팝이 가진 힘이 아닐까요? 한 대학생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졌는데요. 때로는 구호처럼, 때로는 합창처럼 시민들은 하나가 되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K-문화와 민주주의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저항이었죠. 노래와 춤, 응원봉과 깃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광장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문화와 결합하며 더욱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투쟁이 아닌 축제로, 분노가 아닌 희망으로 변화하는 순간을 목격했거든요. 한국의 민주주의를 취재하면서 제가 알던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특히 시위 문화의 차이가 놀라웠습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를 취재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당시 미국에서는 약탈과 방화,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시위는 달랐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였던 촛불혁명에서도 폭력 사태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경찰과 협력하며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구호에는 개인의 분노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민주주의 가치가 담겨 있었죠. 투표율의 차이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미국의 대선 투표율이 보통 50-60% 수준인 것에 비해 한국은 77%가 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젊은 층의 정치 참여도 활발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함께라는 가치였습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공동체의 가치를 뜻했어요.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떠올려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해지죠. 표현의 자유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습니다. 미국은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하지만 한국은 사회적 조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더라고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체제가 아닌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문화였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평화를 지키며 함께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동안 전 세계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모범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지만 강력하고 자유롭지만 질서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미래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투쟁이 아닌 축제로, 분노가 아닌 희망으로,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민주주의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학생들을 바라보며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응원봉이 무엇입니까? 처음과는 다른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함께할 때 더 빛나는 것이요. 가만히 두면 꺼지지만 우리가 직접 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흔들어야 거대한 물결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응원봉은 응원하는 대상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 응원봉을 들고 흔드는 이유가 뭔가요? 응원하는 아이돌을 위해서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응원봉은 민주주의입니다. 강의실은 깊은 여운에 휩싸였어요. 제 다큐멘터리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거죠. 교수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느꼈습니다. 이렇게 제 다큐멘터리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새로운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이 함께 만든 역사이며 세계가 배우고자 하는 모델입니다. 시위마저도 하나의 문화로 승화시키고 시민들이 스스로 지켜나가는 나라.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온감동하세요.